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정치쇼는 없었다. 이것은 정치인가 쇼인가? 엄마정치 진행을 맡은 오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우리 엄마정치 첫 방송이잖아요. 네. 우리 이경 대변인님이 이 방송을 기획하셨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엄마 정치라고 하면 촌스럽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아닙니다. 진짜 네. 엄마의 마음으로 살림을 하듯 정치를 하면은요. 네. 이렇게 국민들께 욕먹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내 나라가 내 살림이라 생각하고 한다면은요. 네. 저는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엄마들이 막 답답하고 힘들고 할 때 보통 사우나 가잖아요. 사우나 토크 그래요? 하는데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요. 답답하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우나 가서 마음을 툴툴 털고 뭐 신명나게 물고 뜯고 뭐 싸우고 하듯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엄마 정치에서 네.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또 여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그냥 물고 뜯고 싸우고 하시고 싶은 얘기 많이 쏟아내시면 그래도 마음이 좀 풀어지고 네. 좀 확 뚫리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나를 다니지는 않는데요. 한번 찜질방이나 사우나에 있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대신 네. 그냥 물고 뜯고가 막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잘 물고 잘 물어 뜯어서 네. 정말 대안까지도 그런 어떤 방향까지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엄마 정치는 저희가 기획했지만 네. 이거 엄마 정치는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반영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얘기들 댓글로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우리 이재명의 저자입니다. 깨알 자랑하는데 저는 함께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엄마 정치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깨알자랑 네, 하셔야죠. 뭐 우리. 하죠? 네. 저 뭐 하죠? 저 지금 당에서 상근부 대변인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선 전, 그러니까 경선 때, 그러니까 네. 경선 과정 때부터 대변인 했습니다. 선대위 때 대변인이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당에서 상근 부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방송에서 그래도 이경우 사이다처럼 잘 그렇죠. 얘기해준다. 사이다 이경. 네, 모르겠어요. 전 네. 사이다 탄산음료 안 경이로운 좋아하는데. 이경, 유성매직 이경, 유성은 이경. 저 너무 화면 지금 봤는데 너무 웃네요. 죄송합니다. 불편하지 네. 않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 네, 네. 첫 번째 뭐 할까요? 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잘 물고 뜯어볼까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뭐 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우리 이경 대변인님. 그 국힘당 의원들이 물을 수조에서 막 떠 마시고 물 처먹는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떠서 먹었죠. 떠서 네. 쳐드셨나? 네, 떠서 쳐드셨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네.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게 네. 그게 약물 처리를 하는 거고 네. 거기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어류들이 배설물. 배설물이 네. 배설물이다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거를 먹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왜 먹었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공천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공천 받고 싶은 거죠. 나 좀 보세요. 그 수조에 네. 물 드셨던 그 여성 네. 의원 이름도 네. 얘기 안 해줄 거야. 네. 근데 그분 다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선 의원인데 지금 다선 의원인데 본인이 그만큼 인지도가 없었다는 거죠. 활동했던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 네.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나 공천 주세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 네. 수조에 그 물고기의 똥물이 공천수다. 아. 그런 얘기까지 있어. 네. 공천수. 정말 먹고 싶으면 후쿠시마 가서 바닷물 좀 쳐 드시지. 그리고 거기에 맞아 오르신 말씀이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거기 상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물뿐만 아니고 네. 그냥 건강한 깨끗한 바닷물을 먹어도 네. 사람은 바닷물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요. 네. 네. 왜 먹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수조에 있는 물고기들이 웃었을 거다. 한심해서.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들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연말에 최고의 개그 프로에서 아마 상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웃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래서- 진짜 좀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후쿠시마 핵 폐수 네. 지금 해양 투기 하지 말아달라라고 아직은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현재의 과학 기술로 네. 지금 핵 폐수가 해양 투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과학 기술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느냐라고 네. 질문을 당에서도 하고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그럼 집권 여당은 거기에 과학적으로 뭔가 입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수산물 하나하나에 방사능 오염도가 누적이 되잖아요. 먹이 사슬로 네, 해서 네. 누적이 되는데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수산물 하나하나마다 방사능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과 정부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요? 임신했을 때 네. 참치를 먹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얘기 있었어요? 네, 임신했을 때 보통 참치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중금속의 생물 농축 때문인데요. 참치요? 네, 네. 그래서 중금속은 생물의 체내에서 분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먹이 사슬에 따라서 최상위인 사람한테 그대로 농축되게 되거든요. 그게 방사능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우리 이경 오. 대변인님이 먹이 사슬 얘기하셨는데 네, 네. 사실은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생물의 체내에서 절대 이 분해가 되지 않고요. 말하자면 당연하죠. 예를 들자면 세슘 플랑크톤, 네. 세슘 해조류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세슘 플랑크톤, 세슘 해조류를 이제 멸치가 먹고 그쵸. 그러면 멸치가 멸치 체내에 그러니까 네. 누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작은 물고기를 또 큰 물고기 뭐 삼치라든지 그쵸. 여러 가지 이제 큰 물고기들이 네. 먹게 되면 큰 물고기 체내에 또 세슘이 농축되고 큰 물고기일수록 세슘의 농도가 진해져요. 그럼요. 계속 농축이 누적이 되니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축적. 결국은 그 큰 물고기가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또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우리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들이 네. 그 체내에 세슘이나 방사능이 피폭돼서 이렇게 쌓였을 경우에 전혀 분해가 되지 않고 네. 그 여러 가지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의사들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뿐만 아니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잖아요. 네. 그거 아시죠? 또 네. 엑스레이 찍으러 갔을 때 임신한 여성은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가리고. 그 네. 순간에 네, 그렇죠. 그 순간에 방사선 이 정도도 태아한테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정말로 엑스레이가 필요하다 하면은 태아는 가리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네, 네, 네. 방사선이 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리고 찍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네.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작은 순간도 엑스레이도 괜찮은데 국민이 뭐라고 하냐. 아니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 방사선에 이 정도로 노출이 된다. 그런데 이거 좀 먹는 거 같고 뭐 그러냐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그 태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함부로 말을 막 뱉는 거다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 방사성 원소에 따라서 반감기가 다르거든요. 혹시 반감기는 아시죠? 그렇죠. 반감기가 평균적으로는 30년에서 4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슘은 반감기가 37년이에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 하나 내볼까요? 킬러 문항. 잠깐만요. 방사능 핵종이 지금 70여 종이 좀 안 돼. 64개냐, 68개가 네, 네. 있는데 네. 거기서 뭐 그 세슘 이런 거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 두구두구두구두구. 그 중에 세슘이 아까 37년이라고 네, 37년이라고 했어요. 반감기가 37년인데 체내에 세슘이 100g이 12.5g으로 반감이 되는 그 기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진짜 그러실 거예요? 댓글 올려주세요, 댓글. 이게 바로 킬러 문항. 이게 요즘 이거는 유행하는 진짜 킬러 문항. 킬러 문항이에요. 이게 교과서 밖의 문항이잖아요. 네. 대통령은 교과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교육 밖에서 내야 된다라고 했었죠. 네. 잠깐만요. 댓글 여보 저 보시면 지금 네. 댓글도 안 올려주고 계세요. 얼마나 문제가 어려우면 댓글도 안 올려주세요. 죄송해요.
알려주세요. 네. 이 세슘이 100g이 네. 50g으로 반감이 되려면 기간이 37년이 걸리고 그렇죠. 또 50g이 25g이 되려면 또 37년이 걸리고 25g이 또 37년이 걸려야만 또 12.5g이 되잖아요. 결국은 네. 121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 생을 사는 기간 동안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진짜 우리 자녀들, 손자들의 세상에나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것은 그 반감기가 거쳤을 때도 125년이 걸린다 말씀 주셨잖아요. 네, 네. 그 반감기도 인체에 이것이 유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냥 그저 그 방사능 오염도 자체가 반감기인 거고 기간이 걸리는 반감기인 거죠. 거고 네. 인체에는 적용되려면 한 1000년 걸릴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여러 가지 방사능 원소가 우리 체내에 쌓였을 경우에 뭐 돌연변이, 기형, 그리고 뭐 골수암, 백혈병, 그리고 요즘 막 불임 난임 환자들 되게 많은데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겠어요. 위험한 것은 네. 많은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70여 종이 안 되는 이것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그래도 증명이 된 것이 그 정도거든요. 네, 네. 더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네. 우리 인체의 DNA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알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수를 여태까지 해양에 투척한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무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안전 문제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대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럼요. 일본에서도 일일 브리핑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일본의 대변인인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본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방법이다라고 네. 브리핑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나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경제적인 방법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치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그렇죠. 지금 가장 최적의 방법인 것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아 진짜로 이 삐 처리 좀 해주십시오. 삐. 방송이니까. 네. 아니 그리고 또 지난 3일날 또 김건희 여사 바이바이 플라스틱 글씨 써져 있는 거 풀 세팅하고 또 경포대 해변에 갔더라고요. 왜 웃었냐면 네.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아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왜 제정신 그렇게 아니죠. 찍죠? 왜 그렇게 찍죠? 네. 우리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와 이경 TV에서 저는 이거 지금 송출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조금 더 네. 그냥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사진 대통령실에서 네. 그것도 두 가지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봤던 경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다. 아유 언론 기자들 참 아유 이러고 있냐 이게 저의 속마음이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 보도 자료에서 그 사진을 보면요. 나라가 썩었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본 거가 좀 더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다들 그래요. 네. 건희 인스타 감성. 우리도 오늘 인스타 감성으로 하나씩 좀 한번 캡처 한번 하나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우리는 인스타 감성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해주세요.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인스타 네. 감성으로. 아니 플라스틱이 바다에 유입이 되면 환경과 동물에 유해하다고 뭐 김건희 가서 플라스틱 열심히 줍긴 하던데 아니 오염수 방류되면 플라스틱은 나중에 회수하고 줍기라도 하죠. 근데 오염수 방류되면 그걸 어떻게 회수하고 어떻게 주울 건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오염수 방류부터 막으라고 하고 플라스틱 주웠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씨가 네. 그 핵폐수에 대해서 뭘 알고나 있을까요? 모르니까 그러겠죠. 나 오늘 어때 스타일? 그거 사진만 잘 나오면 그거 되나? 보이시지 않을까요? 네. 지금 대통령실 사진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든 나가든 상관없잖아요. 네. 뭐 IAEA에서도 얘기를 해서 보고서를 뭐 100페이지가 넘게끔 준비를 했는데요. 전혀 어떻게 그 당에서도 이거를 계속 몇 시간 동안 이제 번역을 해서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 IAEA
보고서가 아니라 음. 일본의 도쿄 전략 보고서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뭐 똑같죠. 네. 똑같고 이미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나온 도쿄 바가 있었고. 전략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그냥 IAEA 그 이름만 빌려서 그냥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은 IAEA는 그 자체가 원전 지능 기구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오염이 됐었느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검증하는 그런 그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는 절대적으로 IAEA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하겠다고 했고, 그럼 모든 국가들이, 그러니까 태평양에 18개 국을 포함해서 뭐 호주, 네덜란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국가들 다 포함해서 일본이 주었던, 그러니까 그 농도, 네. 쌓여있는 핵폐수의 농도도 검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본이 준 거 그냥 그대로 한 거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농도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IAEA 보고서가 해양 투기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고서 자체도 너무나도 많이 허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AEA 스스로도요, 방사능 핵 침전물에 대해서 본인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해양 생물체 추척이 계속 아까 말씀 주신 네. 것처럼 먹이 사슬을 통해서 추척이 됐을 때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네. 야, 이게 불확실성. 우리가 이걸 번역했을 때 아주 곱게 번역했을 때 불확실성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IAEA의 가장 큰 스폰서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하죠. IA 그거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준 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또 보고서 내용에 살펴보면은 이 회원의 그러니까 보고서 사용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것은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문구. 그러니까 그거 책임을 같아요. 지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문구가 IAEA에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었어. 네. 그런데 모든 책임은 일본이 지는 거야. 근데 또 일본은 자, IAEA에서 투기해도 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해양 투기를 할 거야. 이게 뭡니까? 짜고 안 치- 맞죠? 짜고 치는 안 맞죠? 고스톱이지. 네. 네. 그런데 일본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10년이 누적된 것이 해양 투기하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에요. 30년 30년, 그 30년 동안 또 누적되는 것을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해도 100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습니다. 수동 한번 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때서야? 그런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IAEA에서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방류해도 된다는 IAEA는 그 그래도 명분 본인은 하나만 가지고. 책임은 일본 책임이다라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이것이 투기 해양 방류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책임은 네. 일본 책임이다. 네. 근데 일본은 우리 투기할게 왜 IAEA가 보고서를 그렇게 네. 잘 만들어줬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네, 겁니다. 우리가 사실 도쿄 전력이라는 회사 자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도가 전혀 없는 게 우리 원자로 노심 멜다운을 5년간 숨긴 곳이 도쿄 전력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 정부의 가장 그 낙하산 인사들이 가장 취업을 많이 한 회사가 또 도쿄 전력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신뢰도가 부족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IAEA에 뭐 준 자료를 토대로 만든 IAEA의 보고서는 절대 신뢰도가 있을 수도 없고 그 보고서 자체의 내용을 보고 겸허히 수용한다는 국힘당의 의원들과 윤 정부는 말을 잇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그러니까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를 해야 돼요. 이거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자체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께서 같이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면서 힘을 함께 보태주시면서 윤석열 정권이 움직이게끔 만드는 수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IAEA를 보고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힘당 의원들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21세기의 친일 행태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저렇게까지 하는 국힘당의 행태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며 겸허히 받아들인다. 겸허히는 정말 사전적 의미로 겸허하다는 것은 잘난 척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태도인데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의사를. 들었습니까?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본인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네. 국민께서 비판을 하십니다. 네. 질타를 하십니다. 네. 네, 국민의 의견을 저희가 정말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겸허인데 우리가 일본에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이 84.5%가 핵 폐기수, 핵 폐수 반대한다고, 그럼요. 방류 반대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핵 폐수 반대 운동에 동참하셔야지 이거를 IAEA 보고서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니. 아니 지금 제 이경 TV에서 그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겸허히 받아버리고 싶다 진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겸허히 받아버리고 싶다. 우리 이경 TV를 보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그 유성을에서 겸허히 받아버려 주세요. 이경을 네. 위로 올려주세요. 중간에 좀 잠깐 해도 돼요. 서울의 소리에서 지금 함께 해주시는 네. 많은 분들이 계셔 주시는데요. 이경 TV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경 TV 좋아요, 구독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서울의 소리. 제가 하지 못하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진짜 겸허히 받아버리고 싶다. 네.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겸허히 확 받아버려 주세요. 네. 맞아요. 그 여론조사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일본에서도 반대하는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40%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찬성은 45%, 네, 네, 반대는 네. 40%인데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80%, 90%가 반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에서는. 네, 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반대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민도 자체가 국가에서 만약에 하면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뭐 나라에서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해서 반대를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 친구들도 이렇게 몇몇 물어보면은 네.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40%가 나왔다는 것은 본인들이 느끼기에 그렇죠. 제 친구들이 네, 느끼는 네. 겁니다. 체감한 거예요. 느끼기에는 자기 본인의 주변에서는 거의 한 명도 찬성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걸 해양 투기 자체를 핵 오염수 자체가 그러니까 지하에 매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 훨씬 더 많이 3조, 든대요. 3조. 네, 네.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몇 배가 더 훨씬 네. 되는데 근데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바다에 그냥 뿌리는 게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에 가장 경제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고. 300억? 근데 본인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1km의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예상 비용이 그 해저 터널을 뚫은 비용이 좀 들어가지고 그 정도라고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본에서도 상당히 반대하고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이 지금 정말로 여론, 이것이야말로 진짜 여론입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도 자국민들도 해양에 투기하는 거를 그렇게 반대하는데 왜 우리나라 정부하고 우리나라 국힘당 의원들은 겸허히 받아들이는지. 윤석열 그 공천수를 먹고 싶어하는 윤석열한테 공천수를 먹고 싶어하는 분들은 겸허히 공천수를 드십시오. 후쿠시마 가서 후쿠시마 가서 드시란 말이에요. 네, 후쿠시마 가서 혼자 드시지 말고 가족, 손자, 손녀 모두 다 함께. 가족들과요. 네. 진짜 제가 가족은 건들지 못했는데 모두 다 함께. 마음은 그러고 제가 그러면 싶어요. 인정할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그 네. 아이들까지 같이. 그게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국힘당 의원들은 안전하니까 마셔야지. 갑자기 그 아이들 얘기가 나오니까 막 마음이 막 여기가 갈라지네요. 막 찢어지네요. 맞아요. 왜냐면 진짜. 저도 새 아이의 엄마고 우리 그쵸? 네. 또 우리 그 오현정 박사님께서는 아이가 또 3명이시죠. 네. 오, 근데 제가. 또 아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미성년자가 네.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라고 하기 좀 그런 게 제가 새 아이의 엄마이긴 한데 우리 아이들이 3명 다 대학생이에요. 네. 네. 아니 그니까요. 화면에서 보면 나이 차이가 얼마나 안 나 보이는데 무슨 진짜 말씀이세요? 조금 속상하긴 하거든요. 제가 25, 23, 22 이렇게 새 야. 아들, 딸, 다둥이 엄마입니다. 야. 그래서 우리 이경 대변인하고 공통점이 우리 이경 대변인도
전 2명. 네. 중학생, 고등학생. 네. 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정당 활동을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라고 했지만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중학생은 안 되고 아마 고등학생 관심이 되는데 있어질 거예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럼 관심이 있어질 관심이 것 없으면 공부에 좀 관심을 가지지. 공부에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있어질 것 같아요. 아, 우리 그러면 다음 주제는 우리 네. 건의 라인 한번 할까요? 아, 진짜 별로 건의 말하고 라인. 싶지 않은데 너 요즘 또 해야 돼요. 많이 사고를 건의 치고 라인. 다니더라고요. 그냥 그게 가만히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고일까? 네. 아, 이거는 나라 국민 세금으로 본인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선거는 네. 패밀리 비즈니스다라고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너무 잘하고 진짜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패밀리 비즈니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고 사위가 대통령이 되니까 고속도로가 바로바로 변경이 되고 그쵸. 여러 가지 나오네요. 네. 지금 저게서 원래 기존의 안이 네. 검은색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시작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서면에서 원래 이제 끝나야 되는 건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네.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양섬에서 근데 강상면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네. 저 빨간색으로 변경이 갑자기 돼요. 네, 네, 네. 근데 저렇게 고속도로가 변경이 되면은 이게 급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미 끝났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타당성 조사도 네. 이미 또 끝났고, 네.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도 이미 작년 6월에 다 끝났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선이 있고 네. 바뀌면서, 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 바뀌면서 네. 갑자기 어느 날 종점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양서면이었어요. 그럼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3개월 만에 불과 갑자기 3개월 바뀝니다. 만에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왜 강상면 강상면으로- 종점 근처에 네. 뭐가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너무 궁금해.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종점 근처에. 이게 원래 어떤 그 도로가 뭐 개설되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공사 비용 예산 자체도 너무 크기 서울시 때문에 의원도 하셨으니까 훨씬 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산 자체도 크기 때문에 뭐 예비 타당성 타당성 조사에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그쵸. 되고 그래서 예비 이게 타당성 조사, 또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네. 다 그래서 거쳐야 되죠. 그것들이 통과되고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히 이 행정 절차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거의 10년 동안 진행됐던 것이 불과 네. 몇 달 사이에 완전 바뀌어버린 3달.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스피드. 진짜. 김건희 일가 엄청 대단해요. 네. 왜 우리가 김건희 얘기를 패밀리 하냐. 비즈니스. 네, 강산면 거기 종점에서 김건희 일가의 땅이 불과 500m, 직선거리로 500m 네. 떨어진 곳에 네. 7천여 평이 있었습니다. 네. 축구장 3개 크기. 네, 네. 7천여 평. 네. 김건희 여사의 땅이 12필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12필지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 같은 평으로 사람들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모르겠어요. 7,000평이고 축구장 3개 크기의 7,000평 땅이 정도. 있다고 그래요. 7,000평. 네. 700평도 없는데. 700, 한 평도 없어. 아니, 한 평은 있다. 한 어머, 나 평은 있겠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어머, 야, 거짓말쟁이. 네, 아니에요. 전체 같이 잡아주세요. 한 평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저도 700평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700평 없어요. 700평 없어요. 그래, 700평으로 네,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아유, 난 7평도 와. 없는데. 아무튼 네, 한번 세상에 해보실까요? 이렇게 지난해 11월 달에 노선 변경이 사실상 확정돼서 국토부 노선 변경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아, 근데 원희룡 장관 하는 얘기가 전 더 과간이에요. 야, 이거는 IC가 아닙니다. 네. IC면 우리가 좀 출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종점에서 한 떨어져 있는 거리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IC가 아니고 JC다라고 막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네. 자, 보면은 IC는 고속도로와 국도가 만나는 것이 IC입니다. 한마디로 네.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들어오거나 네. 나가는 거. JC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것까지는 맞아요. 네. 아주 못됐죠. 네. 그런데 여기 JC 나가자마자 바로 1km도 안 돼가지고 남양평 IC가 있어요. 아, 바로요. 네. 한마디로
지금 그 장관이라고 해줘야 되나? 희룡 씨가, 네, 네, 희룡 씨가 해준 것은, 네. 원희룡 씨가 얘기한 것은 제이 씨까지만 얘기한 거고, 바로 거기에서, 남양평 IC가 1km에 바로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네. 우리가 시속 IC에 빠져나가는데 시속 보통 한 60에서 70 한다. 네. 그럼 몇 초 걸리는지 알까? 빨리 계산을 빨리 또 계산을 이거 하면은 또 이거 빨리 해주세요. 킬러문항이에요. 킬러문항 아니죠. 이건 초등학교 5학년이가 6학년 그 문제인데 14초에서 15초밖에 걸리지 네,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100km로 보통 갔다가 빠져나갈 때 한 60 정도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 속도로 갔을 때 14초, 15초밖에 걸리지 않아서 네. 바로 IC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씨. 혼자 잡아주세요, IC 할 때는. 근데 너무 더 속상한 것은 네. 그러면 김건희 일가의 땅과 강남까지 거기 또 뭐 제2순환도로가 또 열린대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아까 위에 잠실? 선, 네, 잠실. 윗선 말고 밑에 이제 새로운 네. 3개월 만에 바뀐 선을 연결됐을 때 강남에서 네. 김건희 일가의 땅까지 20분. 이건 킬러 문항이 아니네요. 아주 쉬운 20분. 문항이네요. 20분 거리입니다. 20분 거리래요. 20분 거리. 네. 진짜 돈을 이렇게 패밀리 비즈니스를 네.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 원희룡이 더 웃긴 건 이런 의혹이 불거지니까 뭐 검토만 한 거고 이렇게 실무진이 검토만 한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늘공들이 문제다, 네. 공무원들이 네.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실무하는 또 실무 공무원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못했어요. 경우 이거 대국민 사기 아니에요? 완전 사기죠. 대국민 사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양평 군수한테 국토부에서 그것도 네. 양평 군수가 바뀐 지 지선에서 그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그 군수를 바뀌었잖아요. 네, 네, 네.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국토부에서 공문을 가지고 그것도 친히 직접 방문을 하여 네. 이것을 좀 그 종점을 좀 바꾸자. 네. 그래서 양평군에서 네. 군수가 세 가지 안을, 그것도 김건희 일가가 들어간 그 바로 연결돼 있는 그 안을 포함한 세 가지 안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좀 와주세요. 국토부에서 좀 와주십시오. 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와, 진짜로. 이렇게 그 남편이 대통령이 되고 사위가 대통령이 되니까 패밀리 비즈니스가 너무 잘 그냥 일사천리로 알아서 국토부와 지방 정부의 수장까지도 알아서 못했어요. 너무 진짜 너무 알아서 못했어요. 그냥 알아서 갖다 바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냥. 그 이렇게. 기존의 안보다 또 바뀐 강산면으로 김건희 일가의 땅으로 바뀌면서 2.2km, 그러니까 고속도로 자체가 2.2km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또 사업비도 1,000억 원 정도가 또 늘어나요. 진짜 너무 못됐어요. 네. 아니, 그 못됐다라는 걸로 우린 삐처리 안 하고 이 정도 선으로 좀 해볼게요. 윤석열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로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차관들 임명할 때 그 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이권 카르텔 바로 옆에다 두고 왜 오만 데서 이권 카르텔을 찾는지. 이게 바로 김건희 카르텔이고 김건희 이권 카르텔인데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고 집에 가서 이권 카르텔 정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를 것 같아요. 진짜 양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장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일가는 그냥 카르텔 덩어리다. 네. 그러니까 카르텔. 덩어리, 자기는 카스테라 덩어리 말고요. 카르텔 덩어리다. 카스테라. 진짜 너무 카스테라 못됐어요. 맛있잖아요. 진짜 너무 못됐습니다. 네. 아니, 정말 이렇게 국토부가 갑작스럽게 노선 변경하고 우리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네. 압구정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압구정 정권 압수수색 뻑하면은 압수수색하고 깜짝 놀랐네. 저 지금 뻑하면 해갖고 깜짝 뻑하면 놀랐다. 자고 나면 압수수색, 자고 나면 뭐 수사, 항상 속보 뜨는 거 보면 늘 그렇더라고요. 국토부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국토부를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이렇게 3개월 만에 절차를 지키지 않고 3개월 만에 노선 변경을 하는 이런 국토부. 국토부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은 장모 최은순 씨와 네. 사업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에 가요. 네. 전부 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들을 위해서 뭔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그들만의 카르텔로 백이 돼서 뭔가 바꾸는 건데, 이제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국민 세금으로 네.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는요, 저는 이것도 분명히 탄핵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고속도로 종점 변경도 문제긴 문제지만 지난번에 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네. 그 사건, 그것도 김건희 여사 가족이 개발했던 공공지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게 기한이 지났음에도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개발을 계속하게 했던 공무원 3명이 지난달에 기소됐잖아요. 아니 왜 근데 계속 꼬리만 잘라요. 네. 위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괜히 그랬겠습니까? 실상은 막대한 이득을 얻은 그 김건희 패밀리는 매번 그렇게 득을 보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밑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다 기소되고 감옥에 가고 수사받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종점으로 간 것도 최초가 왜 이유가 뭐였냐면은 양평 두물머리가 그거 관광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저도 가봤어요. 어때요? 두물머리 너무 좋죠. 그쵸. 네. 그런데 지금 김건희 라인으로 되면서 종점이 훨씬 더 멀어졌습니다. 네, 그냥 기존에 다니셨던 그 먼 길로 그냥 가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최초에 이 사업이 왜 시작했는지. 네. 그러니까 이것을 왜 타당성 조사까지 지금 거의 7년에서 10년 가까이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왜 그 라인으로 했었는지, 국민 세금을 왜 여기 들여서 그 라인을 만들려고 했었는지 취지가 아예 다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네, 투표를 꼭 잘해주세요. 투표를 너무 화가 잘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사실은 가장 강력한 카르텔은 우리 사실은 다 알겠지만 이권 카르텔 조직은 가장 센 대명사 검찰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검찰 카르텔 끊어내고 가장 여기저기서 오만 대서 카르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집에 가까이서부터 카르텔을 끊어주시고 그거부터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함께하는 남자 이경님 결혼하셨노?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 애가 둘이에요. 고등학생 중학생입니다.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이경 해주시고요. 모두 다 범죄자입니다. 함께하는 남자님 또 읽었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서도 서울의 소리에서도 댓글 한번 몇 개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병선박님, 팽물질 아무도 몰라요. 수천 개가 있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우리도 가족이 위험한데 당연히 지들도 가족을 걸어야죠. 아까 그 말씀 주실 때 그거 글 주신 것 같아요. 비질란테님, 감사합니다. 조영욱님, 엄마 정치 매일 하나요? 저희 엄마 정치 언제 하나요? 매주 수요일 7시에 합니다. 7시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근데 오늘 이은여 소장님 안 오셨어요. 네. 일이 있으셨어요. 강의가 있으셔서 네. 오늘은 못 네. 오셨습니다. 저도 첫 방송인데 이은영 소장님이랑 같이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좀 아쉽긴 한데요. 다음 주 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네. 여기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하다 말씀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네.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그랬습니다. 네. 네. 우리 정부청사 따봉 혹시 그 소식 아세요? 정부청사 따봉이요? 네.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따봉 사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부청사에 이게 지금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인데 정부청사에 국민의 혈세로
따봉 사진을 그러니까요. 걸어놓고. 그러니까 사진이 네. 저 사진이 나가네요. 네. 지금 거기가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이에요. 저기가 중앙동. 네, 네, 근데 네. 저기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다니는 거래요. 아. 근데 지금 저기 보면은 네. 저기 높이가 한 2m 정도 넘는 거래요. 그래서 성인 남성의 어느 정도 폭이다라고 네. 그러니까 보도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패널들을 20개 정도 설치를 해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홍보를 저렇게 따봉도 있고 강아지랑 끌어안는 사진도 있고 그런 모든 행사 사진을 저기에다가 이렇게 기념을 했다고 합니다. 와. 말이 돼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정부청사 저거를 보고 저는 대전이기 때문에 네. 공무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청사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그쪽에 세종에 고대를 거기서 공부 석사를 했거든요. 네. 거기 대부분이 다 정부청사의 공무원분들이 되게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럼 저하고는 네. 그냥 동기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비공개로 한 분 한 분 연락해서 한번 들여봐서 물어봤어요. 다들 욕합니다. 아니 다들 공무원들도 못합니다. 아마 공무원들은 보통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도 시청 공무원들 보통 막 20년, 30년씩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청사에 오랫동안 공무원이 근무를 하셨으면 지금까지의 정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봤을 텐데 아마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 않을까요? 권위주의 정권, 네. 건희주의 아니고요. 네, 권위주의 정권. 발음 잘해야 돼. 권위. 네,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 이후에 본인이 30년의 공직 생활에 있었는데 이렇게 대통령 홍보하는 사진, 그것도 취임 1주년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다 보는 그런 중앙에다가 네. 홍보하는 사진 건 것은 본인은 처음 본다. 아니 저도 이런 기사를 보면 굉장히 답답한데 우리 국민들은 이 기사가 뜨면 한숨부터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이 얼마나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의 혈세로 이런 사진 전시회를 한다는 게 이런 기사를 쓸 때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이 드실까? 우선은 첫 번째로 예상하건대 기자 이름을 보겠죠. 이런 기레기 그러시겠죠. 그게 첫 번째고, 근데 얼마 전에 저도 논평에서 쓴 적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충북도청에서도 이것을 그러니까 지역 사진 작가들의 그러니까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완전히 다 내리고 거기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또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네. 사진을 또 강아지와 함께 있는 사진 좋아요. 그래도 그런 사진을 다 전시를 했다가 하루 만에 보도가 되고 논란이 일어나자 하루 만에 그럼 알았다 내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창부수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 굉장히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날마다 화보집 이렇게 찍으러 한번 다니- 봐주세요. 인스타 네. 감성으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너무 꼴사납네요. 날마다 화보 찍는데 마이크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네. 되겠구나. 네. 정말 꼴사납네요. 날마다 화보 찍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항상 그 사진도 항상 김건희의 컨펌을 받고서 사진을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네. 해요. 근데 네. 뭐 그건 저희가 본 게 근데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다고 그것도 합니다. 모자라서 정부청사에 윤석열 사진 전시회까지 한다니까 이게 무슨 5060대 시대도 아니고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왜 영상이 없고 사진만 있을까요? 킬러 문항인가요, 이거는? 영상이 없고 오늘도 왜 영상이 없고 사진만 있을까요? 사진은 일단 음성이 나오질 않고 그다음에 사진 보정이 가능해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 영상을 보잖아요. 영상을 또 네.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서 영상을 네. 보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몇 곳에서는 그 영상을 보도한 곳이 있었긴 했어요. 네. 그렇게 더듬어요. 아, 엄청나게 더듬어요. 와.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도 네. 왜 하다 보면 어려운 단어 나올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본인 이름이 어렵진 않죠. 네. 김건희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듬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부진 씨하고 나왔던 네, 사진조차도 네. 이쁘게 나온 사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로 내놓은 사진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 좋고 퀭하고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내보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정부 청사에 출근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무 시간에 정말 아침에 그런 느낌으로 시작해서 근무하다 보면 일이 손이 안 잡힐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아니 뭐 그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뭐 물어봤어요. 제 지인분들이죠. 네. 물어봤어요. 근데 네. 그 지인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 찍고 나서 어떻습니까? 사진 나오니까 더 좋아요? 그랬더니 정말 아침부터 자기가 속으로 욕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거기다가 화풀이 하고 좀 속을 풀어내면 나을까? 공무원이잖아요. 겉으로 못하죠. 속으로, 한다. 속으로. 네, 속으로 한다. 네. 쌤통이에요. 본인이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네,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투표 잘하세요. 네. 하고 끊었어요.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와, 시간이 엄청 잘 가네요. 와, 벌써 우리 뭐 거의 댓글 한 조금만 시간이. 볼까요? 네. 근데 방송 처음이신가요, 박사님? 네. 진짜요? 네. 야, 이경한테 한번 박수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제가 얼마나 잘 보조를 맞춰드리면. 네, 맞아요. 누가 봐도 처음이 아니신 것처럼 하시잖아요. 우리 이경 대변인 때문에 제가 아주 지금 처음인데 많이 떨리지도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닌 것처럼 마치. 진짜 처음이세요? 맞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수빈이님께서 네. 빨간색 손으로 박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다 이경한테 박수를. 너무 제가 얄밉게 그랬네요. 댓글 한번 보려고 괜찮아요. 했는데. 저 인정합니다. 비타민님도 네. 빨간색 박수를. 네. 태영 김님께서도 저 해주셨습니다. 근데 파란색 좋아해요. 파란색. 근데 이게요. 네. 댓글 안 남겨보셨죠? 네, 파란색. 파란색 손이 없어요. 왜 파란색 손이 없지? 그 이모티콘 파란색 손이 없어요. 파란색 꼭 만들어주세요. 파란색 하트. 네. 이걸 파란색 누구한테 만들어주세요. 얘기하시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티콘 만드시는 분들한테. 유튜브한테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이모티콘 만드시는 분들한테 파란색 이모티콘을 만들어야 더 잘 팔린다. 이거 유튜브한테 얘기하시는 건가? 어디다 해야 되지? 모르겠다. 이런 거 이모티콘 만드시는 네. 분들 있잖아요.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 디자인하고 이모티콘. 뭔가, 네. 파란색이 올라왔는데 올라왔어요? 손이 아닙니다. 그림. 비타민님 파란색 아주 힘들게 찾아서 올려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엄마 TV도 한번 볼까요? 파란색 하트를 여전히 역시 네. 엄마 TV랜다. 이경 TV인데 제가 지금 엄마 TV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하고 다르게 진짜 아줌마처럼 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네요. 엄마처럼 따뜻하게. 그러니까요. 네. 정말로 평소대로 그냥 한 것 같은데요. 네. 불편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소- 바람도 많이 샜던 아니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이경 대변인 다른 TV 나가면 막 핵사이다 발언,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속을 확 뚫어주는 그런 발언하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서는 우리는 또 정치인이기 전에 네. 또 엄마잖아요. 그래서 네. 엄마처럼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살림하듯이 열심히 내 가정을 그럼요. 챙기듯이 정치하면 나라가 이 꼴이 안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옳으신 말씀이세요. 우리 그러면 그 유명한 윤석열차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지금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했었잖아요. 네. 윤석열차 사진을 제가 이거 그때 네. 금상수상을 했습니다. 네. 금상수상. 금상. 네. 네, 맞아요. 그때. 네. 금상수상을 했는데 네. 지금 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주최 측에서 그러니까 그런 무슨 단체가 열린다. 그런 후원이라고 해서 나가잖아요. 그때 경기도 교육청도 있었고 정부에서도 이제 후원이라고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신청을 안 받아줬어요. 안 한대요. 못 한다고. 네. 말이 됩니까? 후원 명칭을 아예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 교육청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교육청에는 여기 진흥원에서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보냈대요. 그런데 사용 승인을 취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용 승인을 취소하겠다. 네. 거기서 더 나가서 앞으로 3년간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는 유석 열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본인들이 이제 그렇죠. 그 공문은 아니지만 얘기했을 네, 때는 네. 그렇게 본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후원 명치 사용을 승인을 왜 못 받았냐? 본인들은 거기서 또 회의를 거쳤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회의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아주 쉬운 답변. 밝힐 수 없다. 와. 뭔지 모르겠어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쪼잔할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쪼잔하고 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박살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복을 하고 뒤끝 장렬입니다, 정말. 네, 근데 저는 여기에 달린 댓글이 좀 더 속상했던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잘 됐네, 후원 못하게 해야 돼.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네. 그림 그리게 해? 이렇게 악용해? 네. 이런 댓글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물론 이 댓글은 다음 댓글은 없습니다. 거기는 24시간 뭐 이렇게 댓글창 있다가 삭제되기 때문에 네이버 댓글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이 청소년들이 미성숙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게 댓글을 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어른들이 미성숙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집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어른들, 집에 있는 본인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10대 후반 때 미성숙했었느냐 한번 물어보면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 자녀가 미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꼰대십니다. 진짜 꼰대예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 정당 가입 18세에서 16세로 된 거 아시죠? 맞습니다. 네. 18세에서 16세. 청소년 정당 가입이 16세로 됐다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식견이나 여러 가지로 훌륭합니다. 저도 뭐 새 아이의 엄마긴 하지만 제가 20대인데 아이들한테 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새 아이의 엄마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맞아요. 어떤 때는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을 잘하고 그럼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정말 뿌듯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끝은 진짜 한이 없구나. 그래서 그럼요. 아이들한테도 배우는 게 너무 많을 정도인데 아이들을 그렇게 미성숙이라는 걸로 그냥 한 단어로 잣대를 딱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그렇게 네. 말하는 어른들이 미성숙한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댓글 보고 저는 정말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정말 미성숙하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많이 네,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정부도 그래요. 그 미성년, 한마디로 청소년이죠. 청소년이 했던 유석 열차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네. 그럼 청소년 눈에 보였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이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게 이 그림을 그렸던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또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후원을 끊어버리고 이거야말로 윤석열이 부르짖는 자유 말만 늘상 과 같아요. 예, 그럼요. 네. 그 자유가 누구의 자유를 있는지, 얘기하는 건지. 네. 본인들의 고속도로를 종점을 바꿀 수 있는 자유? 그건 충분하네요. 사기를 치고도 네.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 자유? 종점 변경 카르텔. 종점 변경 자유? 그런데 지금 우리 유럽에서는 30대, 40대 총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은 벌써 청소년 때부터 10대 중반 때부터 아니면 10대 초중반 때부터 정당에 가입을 해서 정치 경력이 30대만 돼도 막 15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기초의원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네. 되고 총리도 되는 겁니다. 근데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치 경험이 15년이 넘어요. 네. 네. 근데 나이가 그냥 어리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배울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럼요. 네. 네. 진짜 많은데 무조건 어린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 보복 정치, 뒤끝 장렬, 이런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정치 그만하시고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를. 이게 너무 좋은 말인가? 네, 컸어요. 네, 이거 이미 진짜 글렀나? 너무 아줌마스럽게 얘기하는데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네, 그러기에 좋은 정치하기에는 그냥 우리가 아까 뭐 찜질방이나 사우나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글러먹었다. 글러먹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네. 같아요. 네. 진짜 어떻게 견뎌야 되나? 견디실 겁니까? 못 견디죠. 끌어내려야죠. 끌어내려야죠. 그렇죠. 네. 끌어내려야죠. 그래도 끌어내리는 데까지는 견뎌야 되니까. 총선 때 싸워서. 잘해야죠. 네. 총선 때 그래서 잘해서. 결론은 우리가 끌어내리려면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을 해야 된다. 네. 네. 저는 저희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현안 같은 거 말고 혹시 네. 댓글 좀 올려주세요. 댓글로 엄마 정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안 이슈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는 이런 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거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좀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방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슈는, 이 현안은 좀 끝까지 끌고 가서 우리가 나중에 무슨 공론화할 수 있는 토론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우리가 진짜 정책을 만드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엄마 정치라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기획을 했지만 저희는 함께 만들려고 준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엄마들, 또 대한민국의 엄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장르를 불문하고 말씀을 주시면 아니, 이름이 자꾸 왜 누워 계세요? 좀 이렇게 똑바로 좀 계십시오. 네, 똑바로. 그러면 저희가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꼭 의견 네.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경 대변인, 이거 제 거만 계속 읽어요. 네, 이경 대변인, 네. 유성을 지었고, 이성민 박살, 탭겁비님, 당선 확실, 이경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맞는 말 해주셨네요. 저는 우리 유성을 지금 준비하고 이경입니다. 있습니다. 오현정 우리 네. 박사님께서는 어디에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광진갑에서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의원을 8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광진갑에서 열심히 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진갑 지금 의원님 누구세요? 전혜숙 의원. 네. 전혜숙 의원님이시구나. 네네. 바뀌셔도 되겠네요. 전혜숙 의원님 보시면 바뀌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전혜숙 의원님. 네. 전혜숙 의원님은 네. 그 이낙연 전 대표님을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함께 우리 이재명의 저자잖아요. 그래서 네. 저하고 항상 의견이 너무 달라서 주민들이 아시겠죠? 의견 많이 다르시죠. 네. 네, 이런 멘트 좋아요. 장소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멘트가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 얘기할 때 이런 멘트 좋다고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말씀해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꼭 좀 올려주십시오. 어떤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방송 끝나고도 나중에 댓글로도 좀 네, 네. 올려주시고 방송 끝나고도- 저 전화번호입니다. 네. 이경 전화번호 네. 공개합니다. 네. 절대. 전화 말고 문자 주세요. 카톡보다는 문자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워낙에 문자 주세요.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하면 전화를 바로바로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은 네. 안 돼요. 네. 바쁘지만 꼭 받아야 되는데 제가 못 받으면 죄송하니까 너무 네. 죄송해서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이경 말도 예쁘게 해. 그런데 입장을 바꾸면 네. 나 바쁘니까 전화 말고 문자 줘 그러면 네. 그럼 저는 또 속으로 그럼 안 해 이런단 말이죠. 아니 왜냐면은 제가 본 이경 너무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정말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네. 저보다 약간 후배긴 한데 좀 마음이 아파요.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저 바빠서 네. 힘든 게 아니고요. 네. 진짜 힘들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경 유성에 계신 분들 우리 이경 많이 좀 도와주시고 네. 반드시 우리 이경을 국회로 보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씀 주시면 우리 현정이라고 저도 해야 되나요? 네, 네. 다음 주에 꼭 네. 이거 전화번호는 지금 주제를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다음 주 주제 그거 포함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로
또 대전에 지인 계시면은 문자로 꼭 좀 보내주세요. 네,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7시부터 8시까지죠. 네, 저희가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딱 지나갔어요. 다음 아직도 주에는 우리 할 셋만 말이 우리 많은데. 둘만 하나요? 아, 다음 주에 우리 이은영 소장님도 같이 함께 오셔서 더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네. 저희가 어떻게 끝내실 아직까지 거예요? 이제 매주 수요일 날 7시에 방송을 하는데요. 더 많은 얘기는 차차 풀어보기로 하고, 오늘 방송은 정말 그 카르텔. 네. 카르텔 덩어리. 네, 카르텔 덩어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이권 카르텔, 본인과 장모 카르텔부터 털어내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는 반드시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서울의 소리, 엄마 정치를 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경 TV를 보시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고 끝내래요, 네, 밖에서요.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7시입니다. 네, 오현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경이에요. 네.